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뉴스바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창원 광암함에 치어를 방문한 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사람인 뉴스다. 천주교 마산교구 주용민 신부, 강석중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 자, 먼저 신부님,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사무처장 신부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 여쭙는데 교구는요. 그러면 그 특정 지역의 가톨릭 신자를 뭐 대상으로 하는 뭐 구역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교구는 그렇고 네. 그럼 마산 교구라면 이제 마산 전체를 담당하는 곳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넓습니다. 마산보다 더 넓어요? 예. 그럼 어디까지 닿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6개 교구가 있는데요. 예. 천주교의 교구는 중심 도시명을 따서 지었습니다. 예, 마산만 해서 마산 교구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 교구, 부산 교구, 대구 교구. 그래서 마산 교구는 마산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거창 함양, 서쪽으로는 하동, 동쪽으로는 진영, 그리고 남쪽으로는 거제 남해, 그 밀양, 양산, 김해를 제외한 경남 대부분이 마산교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뭐 경남에 있어서 천주교에 좀 높은 분을 모시고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겸손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신부님과 이런 신부님과의 어떤 뭐 접점이 있어서 출연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개인 소개도 듣고 싶기도 하고요. 예. 일단 마산 교구에는 마산 본부가 있습니다. 예. 대학으로 치면 대학 본부가 있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생회가 있고 일단 마산 교구 본부에는 1처 5국 5개의 국이 있죠. 그게 1처에 해당하시는 오늘 나오신 주 신부님이 1처의 저장님이십니다. 사무처의 장이시고 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학생회라 치면은 회에 있는 또 그 일반 신자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평신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평신도 신자하고 신자들의 모임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1처 5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 5개 위원회 중에서 저는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생태환경분과위원회. 거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분과위원회 장을 맡으시려면은 앞서 제가 교수님으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학과가 바로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뭐 대학에서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캠퍼스는 통영에 있죠. 그래서 해양생명과학과에서 수산양식을 전공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19년 말에 그렇게 저는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하시고 명예 교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명예 교수로서 강의를 맡다가 좀 퇴임을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려고 생각을 했죠. 했는데 이 또 하나님 사업에 또 천주교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신 바람에 제가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부르게 됐고요. 자. 마치 정부나 지자체에 있을 법한 위원회 명, 거기에 지금 속해 계신 것 같은데 좀 학과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그 동안에 교수님 국직한 위원회 활동도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위원회인데 저희들 뭐 5개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교육 분과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분과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홍보분과 그렇게 해서 5개 분과위원들이 전체 또 그 분과위원들은 우리가 74개 각 그 마산교구 내 성당이 있거든. 그 성당의 대표 회장님들하고 같이 일들을 갖다 조율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생태환경분과위원회에서 했던 저는 활동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요. 주로 생태환경분과니까 분과위원회가 갖는 이름 그대로 주로 생태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태환경에 대한
이 소위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 분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왜 교육을 해야 되느냐면은 먼저 생태 환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알면은 어떻게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느냐. 그 알림의 장이 우리는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가지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교구에서도 문제 인식 그리고 뭐 교육의 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이제 육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다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렸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말씀은 또 시부님께서 추가를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마산교구는 지리적으로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 바다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양수산 관련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바다의 중요성과 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 바다 환경 보면요 관련 뉴스도 그렇고 진짜 심각하긴 합니다. 이게 저도 어렸을 때 뭐 지구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심각성을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도 뉴스하면서 녹조 뉴스도 여러 들 읽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2년 연속 창원의 정어리 때 그 폐사 때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또 전공을 하셨으니까 양식업이니까 아마 바다 전반적으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정어리 때 죽음, 녹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뉴스 보면 좀 어떠세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오염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환경 용량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산만 같은 마산만, 진동만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적당한 오염원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저희들은 비료로 성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름이 되고 비료가 돼서 많은 생산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 양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녹조도 생기고 적조도 생기고 그럼 그것을 분해시키는데 산소가 소모가 되니까 거기 속에 있는 물고기 떼들이 사망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기후가 갑자기 이 생태계를 변화를 시키는 게 저희들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온도가 뭐 상승하고, 그렇죠. 뭐 산소도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군요. 그러니까 이 용량 자체가 뭔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치어 방류 행사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안을 어떻게든 좀 회복시키는데 치어 방류로 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수산종자 방류 사업 행사는 작년부터 저희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처음은 아니었고요. 네, 작년부터요. 기후 위기나 생태 환경의 위기가 이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준비한 작은 행사였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와 동시에 여러 부스를 열어서 해양오염의 실태를 알리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알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희 수산종자 방류 사업의 이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신 지 3년 후인 2015년도에 발표하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이 교황께서는 우리 공동의 집인 이 지구가 몸살을 넘어서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실천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죠. 그렇군요. 자, 이런 계기들을 들으셨고 교수님께서도 이 행사에 대해서 곁들일 말씀도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해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헌법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하나의 규칙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교구도 거기에 따르고 또 교구가 또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위법인 그런 시행 규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태환경분과위원회에서도 실천 행동을 한다. 이러면 바로 이 규칙에 그거는 해칙에 근거해서 한다. 그걸 위한 목적을 그렇게 교육도 거기에다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어는 한 몇 마리나 방류했을까요? 네,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로부터
옛날에는 치어라고 불렀죠. 예. 이제는 바꾸어서 어린 물고기? 아니요 수산종자라고 수산종자라고 부릅니다. 합니까? 예. 예. 참돔, 볼락, 예. 쥐치 등 이런 치어들을 이제 수산종자들을 예. 기증을 받아서 예. 약 1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러니까 치어를 이렇게 방류하면, 수산 종자를 방류하면 뭔가 그 어족이 부족해서 뭐 확대하기 위함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서 계기를 여쭤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어찌 보면 퍼포먼스, 홍보, 뭐 강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예. 아이들도 함께했다고, 제가 오프닝 때 문을 열 때 유치원생들도 함께했다라고 했는데 예. 유치원생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누가 좀 알려주실까요? 어땠습니까? 예, 우리 유치원생들이 신부님. 아이들이 예. 대부분 보면 고기를 볼 수 있는 데가 아쿠아리움이나 아니면 뭐 관상용 수족관인데 대부분 보면 그날 방류한 고기들은 우리가 음식점 앞에서 보았던 수족관에서의 예. 고기들을 예.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수족관 안에서 보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가 봅니다. 예. 작은 생명을 다시 바다에 보내면서 생명을 키우는 바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예, 생각되고요. 자연은 그냥 활용하고 수확하고 이런 그런 대상만이 아니라 가꾸고 보존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는 뭔가 이게 수산 종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쿠아리움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먹는 용도로만 봤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다른 모습도 바라봤었고 분명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바다를 지켜야겠다, 이런 목표 의식도 생겼을 것 같은데, 교수님 치어 방류에 그치지는 않았더라고요. 여러 예, 행사가 예. 또 마련됐던 것 같던데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동시에 그런 방류 행사를 실천에 이렇게 옮기는 그런 행사도 했지만은 예. 저희들은 동시에 또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류 사업, 예, 지금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방류 사업을 이제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리는 또 장이면서 또 지금 현재 한 가지 측면에서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측면. 이것이 환경 오염, 특히 바다의 오염이죠. 예. 바다의 오염은 사실은 육지에 비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 바다의 오염물, 육지에서는 오염물은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은 냄새가 나거나 예. 그러니까 금방 취합버릴 수가 있죠. 근데 먼 바다나 바다의 뭐 밑에는 우리가 그렇지. 육안으로 보기 힘드니까. 예. 그래서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바다 오염의 특성 때문에 결국은 바다에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것은 갈 때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으로서 지금 우리 바다 얼마나 위험한 수준입니까? 상당히 그 조사한 예. 것을 보면은 오염에 있어서요. 오염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많이 있는지라고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첫 번째가 플라스틱이 한 57%로 많다. 플라스틱이 많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스티로폼, 그것이 한 14% 정도 예. 있고, 그다음에 또 나무도 더 내려온 나무가 침적됐던 것도 예. 한 5% 정도 되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플라스틱 폐해와 그다음에 스티로폼 폐해가 상당히 심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예. 특히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작년 11월부터는 어장관리법에 예.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 스티로폼은 진짜 새로운 스티로폼은 못 쓴다. 그래서 그것은 친환경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스티로폼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바다가 과거에는 흰 색깔이었는데 요즘 아마 보시면 바닷가를 가 보시면 빨간색 그 부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친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스티로폼이었군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바다가 위기를 맞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오염에 있어서 분명 경각심이 생기는 요즘인데 얼마 전 또 창원시와 창원해양경찰서가 이 바다 쓰레기가 문제라는 말씀도 초반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저희가 과거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또 한번 뉴스바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해변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바다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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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자!
아 이거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쓰레기 없어지고 있나요? 자꾸만 해지. 바다 이랬네. 종료시킨 게 없어요. 저겠습니까 뭐. 아 저기 합쳐가지고 한 마디 놓고 들어가요. 벌써요? 저 보시면 금방 지워져요. 이렇게 쓰레기 많은 거 보면 어떠세요? 기분 안 좋지. 바다 환경을 제어하는 건 다 스스로뿐입니다. 국가에서 인정부표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올해까지 저걸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왜 이 쓰레기를 채우냐면 누군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채워야 되니까 또 내가 치우면 뒤돌아보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더 해야 돼.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이제 모으는 게 일단 1차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저 가가 분리해서 네, 앞서 강석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변화된 스티로폼 얘기도 있었고 이 바다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주용민 신부께서는 방금 영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해군에서 군종 신부로 14년을 복무를 아, 했습니다. 해군 나오셨어요? 예. 20년 전인 2004년도에 해군 사관 생도들과 군함을 타고 태평양 연안 국가를 돌면서 예. 순항 훈련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항구를 기항하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바다 밑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오염과 파괴가 많이 됐겠죠. 예. 예. 실시간 댓글로도 비가 오늘처럼 이렇게 오면은 쓰레기가 또 몰려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 사용하다 버려진 어구 이 그물은 유령 어구로 수많은 물고기의 공동 묘지를 만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양식업 관련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바다 쓰레기 해양 오염 이것도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양식업에 있어서 예. 뭐 양식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 결국은 자연 환경에서 물고기나 배류 이렇게 이것을 양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환경하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산업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죠. 소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직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오염되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처음에 오염의 초기 때는 약간의 거기 이제 환경하고 양식 생물하고 약간 부조화를 이루는 그 부조화의 표현행위 저희들은 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이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다가 좀 더 심화되면은 나중에는 산소 부족 그렇게 해서 대량 폐사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아주 양식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환경은 절대로 지켜야 될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켜켜이 쌓여왔던 인간의 부주의라든지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정말 바다의 위기, 지구의 위기까지 불러온 상황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인지 프란시스코 교황도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확실히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기후 위기에 얼마나 또 관심이 많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그 기사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해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셔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돌파구를 촉구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환경 파괴는 단순히 더러워졌다는 불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지구상 생명체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행위로서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염과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환경 파괴에서 시작됐는데 발전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희생시켰고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었지요. 그 결과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과 개발의 대가는 특정 집단에게 돌아갔고 그 피해는 경제적 약자인 취약계층과 우리의 후대가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교황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동선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협력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쯤은 괜찮겠지 계속 덮는다고 이게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네. 그 대가를 지금 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 마음이 네. 쓰이는데 특히나 기후 위기, 뭐 재난, 직전에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은 늘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 대목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일이 있다고 제가 미리 들었거든요. 뭐 네. 상담 활동하시면서도 아마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저희들 기후 위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 저는 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 예. 바다는 그동안 한 100년 동안 온도가 한 1도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그 1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 1도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은 뭐 10도도 우리가 뭐 이렇게 차이도 나고 하는데 뭐 1도가 뭐 대수냐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는 그동안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간 거고 사실은 더 지구가 있는 가게는 5도도 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한 400만 년 이상 걸려서 천천히 올라간 거지. 이것은 갑작스러운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장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기후 위기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문제.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이산화탄소는 바닷속에 바닷물과 결합이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바다의 pH를 산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산성화시키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폐류를 예. 종자 생산을 했는데 폐류에는 어릴 때 이런 각을 갖거든요. 껍질을. 예. 그런데 그것이 탄산칼슘 성분인데 산성화가 되니까 그런 것이 녹아버리면은 결국은 소위 종자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고 수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동안 바다에서 살던 물고기들 특히 뭐냐면 온도에 민감한 그 어군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맹태가 사라지고 요즘은 오징어가 금징어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다 예. 국민들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자,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남은 시간이 1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신부님 오늘 예.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마무리 예.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생태를 살리는 기본 틀은 의식과 공감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전반적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이런 위기 의식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어느 한 국가, 한 집단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고요.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죠. 예.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나선다면 옛 모습으로의 복원이 힘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오늘의 우리의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지구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주민 신부의 말씀으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신부님께서 담아내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용민 마산교구 사무처장 신부 강석중 전 국립경상대 교수, 경상국립대 교수,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